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토 승부식 95회차 발매 예정 경기고요. 아직까지 시간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일정에 맞춰서 분석을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8월 18일 금요일에 예정된 K리그 두 경기 분석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발매 예정 경기인 만큼 꼭 분석방에 오셔서 주력 조합, 수익방, 그리고 고배당 조합까지 한 번씩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수원 삼성과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부터 내용 분석 간단하게 진행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원 삼성부터 지난 라운드 내용 보면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전북을 상대로 득점을 주고받으면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여전히 정승원, 권창훈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한 가운데 이상민까지 부상으로 이탈해버린 상황이다. 조금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는데, 자,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팀을 상대하던 간에 수비 진영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그렇게 많은 숫자를 본인들의 박스에 배치하고 6탄 방어를 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아직까지도 안찬기가 골문을 지킬 정도로 양영모 골키퍼의 상태가 좋지 않고요. 문전에서 선방을 통해서 무실점 행진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수준인데요. 결국 실점을 한두 골 정도로 맞고 공격에서 효과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 최전방에 위치한 뮬리치는 물론 아코스티, 김경중, 고무열, 그리고 전진우는 물론 반짝했던 김주찬까지 식어버림.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큰 기대를 걸기 힘든 핵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는 수원 삼성입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제주 유나이티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는 직전 경기 수원을 상대로 3골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자, 오랜만에 승리였는데 허나 상대 수원이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생긴 수비의 불안함을 이용한 대거 득점이라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자, 수비 과정에서도 김동준 골키퍼를 통해 실점하지 않았을 뿐 밀고 들어오는 상대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했고 중원에서 경쟁력과 수비 집중력이 모두 부족했던 제주입니다. 자, 그렇기에 대승을 통해 바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올 시즌 원정에서 5승 2무 6패로 20득점, 20실점으로 연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주이기에 마찬가지로 원정에서 연패 중인 상황이라 큰 기대를 걸기에는 어려움이 남는 제주 유나이티드다 정도로 보시고요.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내용 분석이기 때문에 경기 시작 직전까지 계속해서 분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무승부 쪽 접근이랑 수원 삼성의 프렌 쪽 그리고 언더를 예상합니다. 왜냐? 제주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원 삼성의 수비가 많은 골을 내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저득점과 제주의 승리를 낙관하기는 힘듦. 즉 푸덴 쪽 접근을 합리적으로 본다. 자, 그렇게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제주는 지난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반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동시에 원정에서 성적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에 무승부 그리고 플러스 1.0 수원 삼성 핸디승의 2.5 언더 쪽 접근 예상하면서 빠르게 다음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94회차 33.10배당 조합으로 준비했습니다.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에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광주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인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은 직전 경기에서 대구를 상대로 3골을
기록하며 승점을 획득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에르난데스와 신진호가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는 가운데 문지환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임 하다. 자, 그러나 시즌 중반부터 수비 성공 이후 공격으로 전환하는 축구를 지속하는 것이 효율적인 효과를 보고 있고, 이명주나 김도혁이 버티는 중원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인천이었고요. 김동민의 전신 패스를 통해서 쉽게 공격을 전개하면서 마무리 능력이 좋은 무고샤와 드리블 돌파가 확실한 제르소의 시너지 효과까지 더해서 쉬운 축구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김동민, 이명주, 그리고 김도혁, 그리고 무고샤와 제르소의 시너지까지 발휘하며 쉬운 축구를 구사 중이다. 자,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위한 로테이션까지 지속했고, 올 시즌 홈에서 4승 6무 3패 14득점 11실점을 기록하면서 안방에서의 성적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3연승을 지속하고 있을 정도로 상승세의 인천입니다. 그렇기에 상대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에 필요한 득점 정도는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광주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포항을 상대로 득점을 주고받으면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선제 실점 이후 동점을 만드는데 성공했지만 전체적인 경기 양상이 밀리고 들어갔고, 상대의 공격이 조금 더 정교했더라면 다실점까지 가능성도 보였었을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결국에는 광주 같은 경우는 최전방 공격수들의 결정력에 물음표가 아직까지 떼어지지 못했고요. 수비수나 미드필더들의 공격 참여와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 득점 가뭄에 시달리는 단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요. 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상대를 압박하고 빌드업을 지속하겠지만 패스미스 한 번에 위기를 맞이하거나 경기 후반 들어선 체력 문제로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단점까지 더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올 시즌 원정에서 4승 5무 4패로 14득점과 16실점에 아쉬운 공격과 수비 밸런스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번 경기 조금은 원정끼리 인천 원정이 마냥 쉽게 풀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정도로 예상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인천의 승리와 핸디캡 무승부 그리고 2.5 언더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 최전방 공격수들의 결정력에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아있는 광주인 반면 인천은 충분히 전방과 중원에서 유닛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인천의 홈승이 유리하다. 높다. 자, 그렇게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인천은 부상자가 꽤 많음에도 중원과 최전방에서의 마무리 능력을 앞세워서 상승세를 기록 중인 반면 광주는 여전히 득점력과 수비 불안, 체력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도로 정리하면서 이 경기는 인천의 승리에 마이너스 1.0 핸디무 그리고 2.5 언더 쪽 접근 예상하면서 오늘의 95회차 발매 예정 경기 두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꼭 수익방에 오셔서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받아보시길 권장드리면서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